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화상으로 준비가 되어 화상으로?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일본에 계시는 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연결돼 있나요? 네, 일본의 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보이시죠? 예, 잘 예. 보입니다. 직접 질문하시죠. 예. 네. 저는 스님, 지금 만 2살짜리 아기를 기르고 있고요. 네, 뱃속에는 첫째랑 3살 터울이 나는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본인이고요.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을 줘서 뭐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일본에 살면 살수록 계속 좀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일본제도 있고 이래서 한국에서 살 수는 없고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도 일본에서 기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하나를 이렇게 다 잡고 생활을 하면 온 가족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가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애 키우는 길은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는데 시키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뭐 좋다고 그렇게 외국인하고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우울하잖아요. 네. 우울하면 아이는 100%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벌써 자기 큰애는 벌써 우울한 거예요. 지금은 맹랑하고 웃지만은 크면 나중에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안 그러려면 자기가 일본에 사는 거를 즐거워하고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이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만 살지 메롱 나는 일본에도 가서 산다 이렇게 자기가 일본에 사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돼요.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사니까 두 군데서 살아보잖아, 그죠? 너는 한국 남자밖에 못 만나봐야지 나 일본 남자하고도 산다 이렇게 마음이 늘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일본 남자 결혼하기 방구석에 처박혀가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고 이런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아예 지금 조건 자체가 그 자기가 이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남편 멱살을 잡고 한국으로 끌고 오든지 뭐 그냥 라면 먹고 살아도 좋다. 애 키울 때까지만 한국에서 살자. 왜? 애 키우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엄마가 행복하려면 내가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자. 이렇게 뭐 땡깡을 피우든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네. 수행자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려면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일본이라서 좋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안 마셔서 좋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꾸 공연히 한국에 있으면 친구 만나고 뭐 만나고 해서 나가야 되고 한데 그걸 안 그래도 좋다. 안 그래서 좋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애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공원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자꾸 일본의 좋은 점 뭐 저기 절에도 구경 가고 이렇게 일본에 사는 집 갖고 구경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뭐 옷 사고 뭐 사고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돈을 조금 아껴놨다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3일 애하고 데리고 한 3일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고 친정에 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고 2달에 한 번 오든 석 달에 한 번 오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딴 걸 아끼고 그래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자꾸 이렇게 즐겁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아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뭐 책을 아무리 보고 뭐 애한테 영양식을 아무리 먹이고 뭘 어릴 때부터 무슨 학원에 보내고 가르치고 그건 부차적인 자기가 행복한 것이 아이에게 제일 좋다. 정신 건강에. 알았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행복하냐? 이래서 불행하다. 이래서 우울하다. 그러지 말고 이래서 기분 좋다. 이래서 행복하다. 자꾸 매사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런 절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절을 하면서 아까 저 기도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절을 하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고 저는 편안하다 그러고 이거 재밌다 그러고 자꾸 자기한테 자기가 일종의 암시를 줘서 일종의 행복 세뇌를 시켜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가 자꾸 얼굴에 가끔 거울을 보고 얼굴이 좀 찡그러져 있으면 얼굴을 빨빨 펴고 찡그러진 얼굴 펴야 행복이지 거기다가 뭘 바른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님과 비슷한 질문 또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디에 계십니까? 육아와 관련해서 질문 갖고 계시죠? 네, 직접 스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키우나 뭐 자기가 뭐 때문에 예, 키우나?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육아 휴직을 내고 지금 4개월째 제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는 지금 3개월 출산 휴가를 끝나고 그다음에 12개월 육아 휴직을 마치고 지금 복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제 잘 적에 뭐 빨래도 돌리고 널고 하면서 이제 스님 그 팟캐스트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뭐 기뻐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아빠가 길러도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항상 기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이프도 스트레스 안 주고 저도 와이프 스트레스 안 주고 항상 둘 다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게 혹시 엄마랑 떨어져 주니 지금 제가 1년을 기르고 다시 와이프가 다시 아기를 기를 예정인데 요 1년 동안 혹시 아빠가 기름으로써 잘못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스님께 좀 첫 1년을 엄마가 키웠어요. 예, 1년 5개월을 엄마가 길렀습니다. 제일 좋기는 3년을 엄마가 키우고 그다음에 아빠가 키우면 제일 좋은데 뭐 현대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성이 바뀝니다. 첫 3년을 엄마가 키우면 그 엄마의 기본 그 심리가 업식이 아이의 마음바탕이 되는데 할머니가 키우면 할머니의 심리가 마음바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1년 3년 사이에 이제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키우면 이제 자기가 이름은 아빠지만은 아이의 심리 바탕의 모체가 되는 데는 엄마 역할이에요. 지금 자기 아빠라고 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은 아빠라고 불러도 아이 자라나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키워도 아이에게는 뭐의 역할을 한다?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역할은 아이를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야단치고 뭐 하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지나치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또 지나치게 그러면 애 버릇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능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지만 따뜻하게 해야 되고 혹시 이게 조금 어긋나면 요즘 그 아이들 학대처럼 막 오줌 못 가린다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줌을 못 가리면 오줌을 가리도록 잘 걷지 못하면 걷도록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거는 안 된다. 그렇다고 뭘 물건을 깨거나 뭘 하는 걸 내버려 두라고 혹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반복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걸 단박에 고치려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고쳐지기는 고쳐지는데 심리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심리가 억압이 되면 나중에 이게 다 커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키우는 것보다 못하지만은 아빠가 키운다고 막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빠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키우면 그냥 자기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반반씩 키우면 주로 이제 육체는 엄마 아빠의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이루어지니까 유전자적으로 딱 절반씩 닮거든요. 뭐 얼굴이 엄마 쪽으로 많이 닮고 아빠 쪽으로 많이 닮으니까 얼마 닮으면 아빠 닮을지 몰라도 전 몸의 신체 구조를 따지면 딱 절반씩 닮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적은 어떠냐?
대부분 자연 상태로서는 이 낳은 어미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 바탕은 주로 엄마를 닮습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키우면 이제 그것도 반반씩 닮겠지. 그래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육아휴직 다 쓰고 다시 와이프가 기를 예정인데 그럼 그렇게 계속 해도 해도 되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키우는 방식에 따라 아이가 약간 혼란을 느낄 수는 있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좋게 말하면 양쪽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심리가 이게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쫙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게 서로 깔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남자들이 키워서 그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직 이게 별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요새 와서 생겼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가 안 키우고 할머니 키우고 엄마 키우고 이러면 엄마가 쭉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 심리 안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심리가 약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키우면 되지, 뭐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빨리 회사 가는 게 나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가 애 키우는 게 재밌으면 저절로 좋아져요. 예, 행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빠의 행복한 육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